요즘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어제의 진실이 오늘은 거짓이 되고, 오늘의 상식이 내일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칙?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유연해야 살아남아요. 상황에 맞춰 변해야죠. 고집부리면 도태돼요. 맞는 말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도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고, 오늘 약속한 것을 내일 어기고, 이익이 되면 원칙을 버리고, 손해가 보이면 약속을 깹니다.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해요.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원칙도 없고 중심도 없고 믿을 것도 없는 그런 삶이 과연 평온할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빚은 제때 갚는다. 어른은 공경한다. 이웃은 돕는다. 간단하지만 확고한 원칙들. 그 원칙들은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해도 거짓말은 하지 않으셨고, 힘들어도 약속은 지키셨고,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알고 계셨으니까요. 원칙이 없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는 것을. 원칙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그가 가진 원칙에서 드러난다. 원칙 없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바위와 같아서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자신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철학계는 헤겔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헤겔의 철학을 따르면 인정받을 수 있었고, 헤겔의 학파에 들어가면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헤겔의 철학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헤겔의 철학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겠다. 설령 그것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결과는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그는 무명이었습니다. 그의 책은 팔리지 않았고, 그의 강의실은 텅 비었고, 아무도 그의 철학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냥 헤겔을 따르지 그래.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왜 고집을 피워?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처신해야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었을 때 마침내 세상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옳았다고. 그의 책들이 재출판되었고, 유럽 전역에서 그를 찾았고, 그는 위대한 철학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원칙을 버리고 헤겔을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빠르게 인정받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철학은 역사에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 그의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40년을 기다렸다. 그 긴 시간 동안 원칙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원칙을 버렸다면 빠른 성공은 얻었을지 몰라도 진정한 존경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은 원칙으로 서고 원칙으로 산다. 원칙이 있는 사람은 곤경에서도 바르게 서지만 원칙이 없는 사람은 순경에서도 흔들린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사람의 도리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정약용 선생도 평생 원칙을 지킨 분이셨습니다. 정조 임금이 승하하고 새로운 세력이 조정을 장악했을 때 많은 관료들이 변절했습니다. 어제까지 정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새 세력에 아첨했습니다. 어제까지 정약용을 동료라 부르던 사람들이 오늘은 그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다.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선생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나는 정조 임금의 뜻을 따랐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믿었던 것까지 바뀔 수는 없다. 그 원칙 때문에 선생은 유배를 가셨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그냥 한 번만 굽히십시오. 한 번만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끝까지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원칙을 버리고 돌아가는 것과 원칙을 지키고 여기 남는 것 중 나는 후자를 택한다. 왜냐하면 원칙을 버린 사람은 설령 높은 자리에 올라도 이미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8년 후 유배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정약용 선생을 존경했습니다. 권력에 아첨하며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경멸당했지만 원칙을 지키며 유배를 견뎌낸 정약용 선생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반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원칙을 바꿉니다.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더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약속을 취소합니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힘들어 보이면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합니다. 저는 그 부분 담당이 아니었어요 라고 발뺌합니다.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했다가 조금 힘들면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라며 떠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는데 원칙만 고집할 수 있나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약속을 해도 또 어길 거 아냐? 말을 해도 진심인가?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원칙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올해 82살이십니다. 젊은 시절 그분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동네 구멍가게였습니다. 그분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외상값은 반드시 장부에 적고 손님이 갚을 때까지 절대 재촉하지 않는다. 가난한 동네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갚았고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돈을 미리 받지 그래요? 외상은 떼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사람을 믿어야지. 급하면 외상으로라도 사가야 하는데 그때 도와주지 않으면 이웃이 뭐하러 있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외상값을 떼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빚을 갚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 주인은 원칙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도 그 믿음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한 번도 떼인 적이 없다니 신기하네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칙을 지키니까 그런 거지. 내가 만약 어떤 사람한테는 외상을 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해주고 그랬다면 사람들이 날 믿었겠어? 내가 만약 갚으라고 재촉했다면 사람들이 마음 편히 빌렸겠어? 원칙을 지키니까 사람들도 나를 믿고 나도 사람들을 믿을 수 있었던 거야. 요즘 사람들은 원칙이 없어.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지. 원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거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원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약속이 오늘 지켜질지, 오늘의 말이 내일도 유효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남겼습니다. 갈대는 바람에 흔들린다. 그래서 폭풍에도 부러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갈 때는 결국 아무 쓸모가 없다. 집을 짓는데도 가구를 만드는데도 쓸 수 없다. 왜냐하면 너무 약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폭풍이 몰아쳐도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위 위에 집을 짓는다. 바위는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갈대와 같습니다. 당장은 살아남을지 몰라도 결국 아무도 그 사람 위에 무언가를 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바위와 같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려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식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원칙이다. 원칙 없는 사람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아서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셨고 거짓말은 하지 않으셨고 빚은 제때 갚으셨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자란 이유도 바로 그 원칙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행동을 봅니다. 여러분이 원칙을 지키며 사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우리 부모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우리 부모님은 힘들어도 옳은 일을 하신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산 건 아닐까? 좀 더 유연하게 살았으면 더 잘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발 그런 생각은 멈춰 주십시오. 여러분이 원칙을 지키며 사신 것은 고지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였습니다. 세상이 다 변할 때 혼자서라도 원칙을 지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 용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북극성을 보십시오. 밤하늘의 모든 별들이 움직이지만 북극성만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습니다. 북극성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방향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북극성이셨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러분을 보며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그것이 쉽지 않았다. 때로는 손해를 보았고 때로는 외로웠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끝에 서서 돌아보니 원칙을 지킨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왜냐하면 그것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도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18년의 유배, 그 긴 세월 동안 수없이 원칙을 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버티었다. 그리고 이제 안다. 원칙을 지킨 그 세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두 분 모두 원칙을 지킨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변하고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흔들릴 때 혼자서라도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사람, 모두가 변할 때 혼자서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상황에 맞춰 변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그 원칙이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원칙 덕분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고, 그 원칙 덕분에 여러분이 존경받고, 그 원칙 덕분에
여러분이 떳떳하십니다. 불확실한 시대가 왔지만 여러분은 그 불확실함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원칙을 세우셨고 그 원칙을 지키셨고 중심을 잃지 않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원칙은 오히려 빛이 됩니다. 모두가 변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중심은 오히려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그 원칙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원칙은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